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학사회 다한다 왕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중학교 3학년 사회 8단원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단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세계의 다양한 도시, 도시의 경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4개의 중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도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명한 도시를 지도에 표시하며 매력적인 도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 자, 사람이 살아가는 터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취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터, 장소를 우리는 취락이라고 하고 영어로 세틀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아가는 터인 취락은 또 크게 또 2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까요? 그렇죠. 촌락과 도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촌락을 빌리지라고 도시를 시티라고 합니다. 자, 이 취락은 촌락과 도시로 나눌 수 있고 또 촌락은 또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그렇죠. 촌락은 농촌, 어촌, 산촌 또 이렇게 3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렇죠. 일반적인 도시 그리고 대도시, 거대도시 자, 이렇게 분리해오는 도시들이 있죠. 이렇게 도시는 또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촌락은 농촌, 어촌, 산촌, 도시는 크게 대도시, 거대도시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촌은 어떤 지역을 농촌이라 하죠? 그렇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우리는 농촌이라 하죠. 파밍 빌리지, 팜 빌리지 이렇게 불리웁니다. 자, 그리고 어촌은 어떤 마을을 말하죠? 그렇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이 바닷가 마을을 우리는 어촌이라 하죠. 영어로 피싱 빌리지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초는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임산물을 주로 생산하면서 산지에 있는 마을을 우리는 산촌이라 하죠. 마운틴 빌리지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촌락은 농촌, 어촌, 산촌으로 나눌 수 있고, 자, 도시에는 또 대도시, 거대도시라고 있는데, 대도시는 영어로 메트로폴리스랍니다. 메트로폴리스, 대도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이 큰 도시를 우리는 메트로폴리스라 합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의 큰 도시, 이 메트로폴리스 대도시를 하고, 거대도시는 메갈로폴리스랍니다. 이 메갈로폴리스는 이런 이 대도시들이 2개 이상 연결된 이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 대도시들이 연결된 2개 이상 연결된 이 지역을 우리는 메갈로폴리스 또는 거대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는 촌락이 인구가 많아지고 발달을 하면은 도시가 되죠. 그래서 이 촌락이 도시로 발달하는 그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도시와 촌락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인구 규모입니다. 인구 규모로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데 이거는 국가마다 그 기준이 달라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좀 인구 수가 적죠. 200명 이상 되면은 도시로 불릴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2,500명, 또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촌락과 도시를 구분하는 인구 규모로 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면은 제7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5만이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이에요. 즉 촌락은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2차, 3차, 즉 공업이나 서비스과 같은 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다는 게 또 도시와 촌락을 구분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자연 경관보다는 인문 경관이 많아야 됩니다. 산하고 논밭이 많은 지역을 우리는 도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 관공서, 그죠? 그 다음에 공원, 물론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백화점, 이런 어떤 인문 경관이 많아야 우리는 또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와 촌락하는 구별 기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도시 의미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시는 일단 인구가 많아야 되죠.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또 많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인문경관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대체로 도시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도시의 의미를 정의 내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고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우리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세계의 매력적인 도시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가고 싶은 도시가 있을 건데 그걸 여러분 지도에 한번 찾아보고 그 이유를 여러분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은 얘기 나눠보면 재밌겠죠. 한번 꼭 친구들하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딘지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몇 나라의 수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다음 이웃나라 일본의 수도는 도쿄가 되겠고, 그리고 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는 캔버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 되고, 그다음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 그리고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 그리고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이고, 그리고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죠. 자, 이와 같이 몇 개 국가의 수도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자, 수도는 아니지만은 매력적인 도시 몇 군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시드니죠.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시드니에 관광을 가죠. 그래서 이 시드니도 분명 매력적인 도시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이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는 이 삼바 축제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리우데자네이루도 삼바 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당연히 또 매력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와 같이 아테네에는 고대 그리스 역사 유적들이 많죠. 그래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 곳이죠. 그래서 아테네도 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딜까요? 취리히. 자, 스위스의 취리히도 매력적인 도시죠. 여기는 알프스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리히도 매력적인 도시이고, 그리고 여기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 헐리우드로 유명하죠. 영화 산업이 발달한 곳이죠. 그죠? 여기도 분명 매력적인 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가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도 매력적인 도시이고, 그리고 여러 도시가 있겠지만은 요 정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 단어는 이 내용을 학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의미와 특징. 자, 사람이 살아가는 삶터를 뭐라 했죠? 자, 사람이 살아가는 삶터 취락이랬죠. 그죠? 취락, 세틀먼트. 자, 취락은 또 두 개로 나눠졌죠. 뭐가 나눠졌죠? 그렇죠. 빌리지, 시티. 그죠? 즉, 시티, 도시, 빌리지, 촌락. 그 도시와 촌락으로 구분하고, 촌락은 농촌, 산촌, 어촌으로 구분했죠. 그죠? 자, 도시는 의미가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사람이죠.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2, 3차 산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도시의 특징을 한번 정리하면은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만 이상, 그죠? 또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며,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지역.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연 경관보다는 인문 경관이 더 많은 걸 특징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리, 역사, 문화의 영향으로
도시마다 이 다양한 또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죠? 아까 살펴봤듯이 어떤 지역은 역사 유적을 많이 가진 이런 도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시드니와 같은 경우는 오페라 하우스 등 이런 어떤 이 문화, 그죠? 이 상징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도시가 발달했죠. 이와 같이 도시의 특징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계의 주요 수도, 참고로 알아봅니다. 자, 미국은 어디죠? 그렇죠. 워싱턴. 캐나다, 그렇죠. 오타와. 오스트레일리아, 어디였죠? 캔버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명하거나 매력적인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매력적인 도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첫째,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한 이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매력적인 도시, 그렇죠? 뉴욕, 도쿄, 런던, 이런 이 각국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생태 환경이 우수해서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이런 도시, 그리고 브라질의 쿠리치바. 자, 이런 도시들은 어떤 생태 환경, 이 그 환경 오염으로 유명한 이 도시들이 그걸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오히려 생태 환경이 우수한 이 매력적인 도시로 발달한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브라질의 쿠리치바 이런 도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로 여기서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 지도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위치를 꼭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자,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터키, 이스탄불. 자, 이런 도시들은 역사 유적이죠. 그죠? 역사 유적이 많아서 관광 산업이 발달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진 대표적인 도시가 로마, 아테네, 이스탄불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매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또 많이 이 사람들이 찾는 이 매력적인 도시,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여러분 삼바 축제로 유명하죠. 이와 같은 어떤 문화적으로 알려져서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한 알려져 있는 이 두 도시 한번 선생님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항구가 아름다워서 매력적인 도시가 있죠. 이탈리아의 나폴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시드니는 물론 또 오페라 하우스라는 이 문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또 아름다운 또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나폴리와 시드니는 아름다운 항구로 인한 매력적인 도시. 그리고 바르셀로나, 리우데자네이루는 매력적인 문화가 발달해서 관광산이 발달해 매력적인 도시. 그리고 로마, 아테네, 이스탄불은 역사 유적이 풍부하여 또 관광산이 발달하면서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한 도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연경관이 독특한 도시가 있어요. 자, 자연경관이 독특한 도시.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라는 도시. 그 다음에는 에콰도르의 퀴토입니다. 그죠?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그리고 에콰도르의 퀴토. 이것도 도시 한번 찾아봅니다. 에콰도르의 퀴토는 고산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자연경관이 독특한 도시.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그 기준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거 참고로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올 만하니까 학습을 구별해서 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에 대해서 조금 문제 형식으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중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성벽을 볼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자, 중국의 도시 중에서 성벽이 가장 잘 보관되어 있어요. 이런 역사문화의 도시는 시안이라는 곳입니다. 시안. 자, 2번 아름다운 항구와 오페라 하우스로 유명한 도시는 위에서 했죠. 그죠? 시드니. 세 번째,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국제 자본의 연결망을 가진 도시. 바로 런던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각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특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력적인 도시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몇 개의 도시들을 우리는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도시들의 이름을 보면서 지도를 보고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학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고 문제 몇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무엇이랍니까? 그리고 시티, 도시라고 합니다. 자, 도시에는 몇 차 산업이 더 발달합니까? 그렇죠. 2, 3차 산업. 자, 세 번째,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터키, 이스탄불의 공통점은, 자, 이 세 도시 어떤 도시였죠? 그렇죠. 역사 유적이 풍부한 이런 도시죠. 자, 네 번째, 이탈리아, 나폴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공통점. 자, 이 도시들은, 그렇죠. 아름다운 항구라 그랬죠. 그죠?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 자, 5번,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국제자본의 연결망을 가진 도시. 바로 영국, 런던이죠. 그죠? 영국의 수도 런던. 6번, 브라질의 도시로 삼바 축제로 유명한 도시는, 그렇죠. 리오데자네이루. 자, 이 수업을 모두, 이 단어를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의 경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죠. 그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예, 사람은 인종, 빈부 또는 여러 가지 학력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평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